자,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붕어영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이것저것 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왼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을 하는데 운동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간만에 좀 쉬었습니다. 아마 몸이 무거울 것 같네요. 내일은 날씨가 좀 맑다고 하니까 내일은 본격적으로 좀 운동을 하고, 오히려 비가 와서 나쁘다기보다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 한 2주간 너무 더웠어요. 낮에 못 나갈 정도로 더웠어요. 낮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숨쉬기가 힘들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였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니까 아마 내일도 아마 더울 것 같은데 그 전보다는 좀 덜 덥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더위를 한 번 꺾이게 하는 비가 한 번씩 와야 돼요. 물론 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아무튼 여러분 잘 오셨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또 진지한 얘기들, 공감감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썰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썰은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자몽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자몽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이번으로 네 번째 사연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때는 4개월 전, 저는 올해 퇴사각을 잡았었습니다. 나름대로 잡코리아에서 알아봐서 면접 보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회사는 대기업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렇게 4월 마지막 날 제 퇴사일에 회식하기 전에 이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일단 질문이 대표적으로 갑자기 왜 잘 다니다가 그만두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시고 나서 거기서 어느 일을 하냐, 새로 가는 회사는 돈 얼마 주냐는 질문하시고 갑자기 급여를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넌 아직 나이 어리고 모르니까 일단 조금 더 배우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새로 가는 회사가 계약직이고 하는 일은 단순 부품 조립인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 좀 더 있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있던 게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뭔가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참 지금 생각해도 기묘합니다. 제 나이는 21살, 한창 어울릴 나이지만 그냥 평일 말고 주말에는 가족하고 놀러 가는 것 빼고 요즘엔 친구도 원래 없고 해서 안 만납니다. 돈 올려줬다는 이유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계속 다녀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 자몽님이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본인이 원래 살고 있는 연구하고 좀 동떨어진 곳,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저 시급하고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기본급이 얼마나 됐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간 근무만 하고 상여가 200%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던 거. 제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사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요것만 가지고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모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걸 물을 거냐 하면,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인상을 받았는지, 원래 얼마였는데 이사님이 얼마까지 올려줬다, 뭐 그걸 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자, 오래오리 뭐 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려줬길래 마음을 굳혔는지 난 궁금해요. 적게 올려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 10만 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려줬네. 야, 많이 올려줬네요. 36만 원. 야, 36만 원 인상이 꽤 큰 거예요, 자몽님. 님도 약간 좀 약간 좀, 이 36만 원 딱 올린다고 하니까 약간 좀 생각이 확 바뀌었죠, 이게. 한 10만 원, 한 15만 원 올라가더라도, 아, 진짜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36만 원이나 인상을 했어, 36만 원. 거의 지금 기존의 월급에서 한 20% 가까이 인상을 한 거죠. 20,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19%네요. 뭐 20이나 19나 뭐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월 36만 인상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430, 뭐 떡값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500 가까이 오른 거네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했는데 대기업 계약직은 연봉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기업 계약직은 음, 어쨌든 안 가게 됐잖아요. 안 가게 되었는데 월급이나 뭐 기본급 같은 거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뭐 정보 같은 거 알고 있습니까? 돈이 얼마 받는지. 아니 본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 카페나 뭐 주변 뭐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검색만 하면 뭐 어느 정도 받는지는 뭐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면 상위금 먹고 초봉 2,700이라고요? 그럼 가면 안 되죠. 아니 대기업 계약직인데 상여금 없고 초봉 2,700이면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박한데 2,700이면 한 3,500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어떤 일이에요, 자몽님? 내가 봤을 때는 교대 근무 같은데요. 생산직 아닙니까? 나는 아니, 솔직히 좀 놀랬네요. 대기업 계약직도 상위금 받거든요. 상위금 줘요. 대기업 계약직 왜 줬냐 하면 정규직가 그러니까 일하는 기간에 좀 차이만 있을 뿐. 그 일하는 정한 기간에 뭐 그 떡값 나오는 달이나 명절이 겹쳐 있으면 그 돈 줘요. 돈 받은 사람들 많아요. 제 방송 예전에 구미에서 이제 이노톡 일하신 분도 3달 정도 3달 정도 일해서 이제 그때 명절 마지막 달이 명절이었을 거예요. 명절 되니까 명절 떡값도 다 받았어요. 그 정직원도 똑같이 그 받고 나왔어요.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요, 자몽님? 전혀 없어요. 이럴 거면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대기업 계약직이면 내가 못해도 한 4, 그러니까 주간 근무했을 때 한 3,500 정도 주는 거 아니면 옮길 이유가 없어요. 2,700은 중소기업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 조립이라고 했잖아요. 단순 조립은 경력 인정도 안 돼요.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거 님 알고 있어야 돼. 단순 조립은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경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근이 있다고 하잖아요, 야근. 그러니까 잔업 포함해서 2,7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시급이 최저시급. 거의 최저시급에 준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계약직 파리목숨이에요, 파리목숨. 처음 알았다고요? 아, 참.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파리목숨이에요, 파리목숨. 일 없으면 나가야 돼요. 뭐 계약 딱 기간까지 일하는 것도 있는데 현장 같은 경우 일 없으면 나가야 돼요. 내 라인에 일 없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왜 대기업에서 계약직을 쓰냐? 딱 필요할 때만 써먹으려고. 일이 급할 때. 새로 정규직 사람들 뽑으면 돈 나가고 아까우니까 일이 바쁠 때 성수기 때만 잠깐 뽑았다가 라인에 이제 일 끝나고 비수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 맥시멈이 뭐 21개월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일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일 더 하고 싶어도 더 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어디든 맡기만 주세요. 캐도 당신 나이 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오늘까지 일하고 가져야겠다. 특히 계약직은요, 당일 통보예요, 당일 통보.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당장 오늘까지 했는데 내 나이는 일이 없어.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날 불러서 그냥 바로 가라 하는 거야. 뭐 다른 직장 구하고 저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달 뭐 내가 정리할 시간 좀 이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요. 경력 인정도 안 되고 말 그대로 기술 인정도 안 되죠. 기술이 아니잖아. 단순 조립. 단순 조립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뭐 서가지고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가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거는요. 자몽이 잘 돼서 경력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정의 숙련도를 하는 그게 경력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경력이 되지 못해요. 단순 조립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길 가는 학생들, 중학생들 갖다 놓고 해도 해요. 근데 걔네들이 오래 못해. 왜냐? 이게 일이 힘들고 노동이니까 아직 그런 노동이 익숙치 않은 나이어린 친구도 못한다 말이에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갔을 때 얼마 못하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자몽이 그냥 들어갈 때만 생각하지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혹시나 만에 하나 그쪽에서 뭐 내가 일을 못 해가지고 뭐 며칠만 일하고 집에 가라 할 수도 있어요. 님한테 일을 시켰는데 단순 조립이라 했는데 막 일을 어려운 거 시켜 힘든 거 시켰는데 니 못해. 못하면요 그 정규직 이제 관리자가 보고 당신 여기 일 오래 못하겠네.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여러 사람들 민폐 주지 말고 오늘까지만 하고 갔으면 좋겠네. 돈은 내가 챙겨주겠네. 하면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현장일은요, 딱 일주일 동안 봅니다.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속도 느리고 실수 많이 하고 지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3개월 하러 왔다가도 한 일주일 하고 그만두는 일주일 하고 통보받고 이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단순 조립이잖아. 단순 조립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단순 조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분량 나오면 안 되고요. 손이 빨라야 됩니다. 물량은 빨리 쳐내야 돼요. 물량 늦게 쳐내고 만약에 남들 100개 만들 때 난 70개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당신이 왜 똑같이 하는데 70개 못 만드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일하기 싫냐? 돈 벌기가 쉬워? 이런 식으로 또 핀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딴 사람들은 이제 정량 나오는데 정품 나오는데 나는 분량 나와요. 분량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쇳덩어리 같은 거 분량 나오면 그냥 고철이에요, 고철. 상품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계속 분량 나오고 속도 느리고 하면 뭐 계약 기간까지 써줄 것 같습니까? 안 써줘요. 일 시키다가 딱 못하는 거 딱 보이잖아. 한두 번 봐주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오늘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좀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네. 보니까 이쪽이 아예 적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문이.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란 계획이 없죠. 어떻게 내가 뭐 해 나갈 거다. 자문이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이 걸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21살이니까 군대 안 갔다 왔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말 받아주는 곳이 많고 그냥 어디든 가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디든 막 가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어? 아무 데나 받아준다고 넙죽 가면 안 돼요. 꼼꼼히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 따져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 나갑니다.
적을 알고 나라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게 뭐 전투에만 해당되는 줄 아십니까?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직장을 고른 것도 전투입니다. 괜히 젊은 친구들이 회사 정규직 계약직 따지고 연봉 따지고 복리후생 따지고 일강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야 나중에 들어가서 후회하지 않고 고생 덜 하니까 기왕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급여 괜찮고 복지 좋고 노조 있고 일 좀 일하는 거 덜 어렵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빚 갚으세요, 영진이. 빚 갚으러 왔으면 빚 갚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자몽님? 제가 하는 말이? 너무 허술해요. 자몽님이. 김승진님 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허술해. 딱 보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늬만 대기업이고, 껍데기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같은 데 생각보다 많아. 대기업 이름, 앞에 이름만 달고 있다고 대기업도 뭐 자회사 없는지 아시죠? 자회사 많아요. 앞에 삼성, LG, SK 있다고 다 똑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계열사하고 어떤 물건을 취급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막 흑자가 나고 어떤 데는 적자가 나와요. 그냥 그 계열사 하나 울타리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계약직도 다 똑같은 계약직이 아니에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리후생을 챙겨주는 그런 계약직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거는 뭐 메리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계약직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몽님. 사람들이 대기업 계약직 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정규직이 없거든요. 정규직 자리도 없고. 근데 계약직은 들어가면 그래도 짧은 기간 일할 수 있지만 그 떡값이랑 그 대기업에서 이제 정규직에 주는 기본적인 복리후생 다 챙겨주기 때문에 짧게 일하지만 목돈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다. 목돈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직성인도 아시겠지만 뭐 현대자동차 초딱직 같은 거 있죠. 초딱직도 파리 목숨이에요. 라인 일 없으면 나가야 돼. 근데 대신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정규직에 받는 그 떡값이랑 전기 상여하고 연말 어떻게 지나면 성과급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냐 하면 어떻게든 정규직 가능성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뭐 정규직 되지도 못하는데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그냥 좀 일해가지고 좀 돈 만들어서 나오자. 다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 그래도 대기업은 이제 그 신분만 다를 뿐이지 돈은 챙겨주니까. 근데 이건 돈도 챙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 메리트가 전혀 없죠. 계약직인데 돈도 안 챙겨줘. 최저시급 똑같아. 그리고 일을 어떤 일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단순 조립이기 때문에 이건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어디 가서 네, 일 이만큼 했습니다. 기술입니다. 얘기도 못해요. 근데 정말 돈이 급하면 할 수도 있어요. 자, 자몽 잘 들으세요. 저런 일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놀았다. 그러면 저런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몽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회사를 멀쩡히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찾냐 말이죠. 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순간의 선택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거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치고 있네. 컨셉을 바꿨나 보네. 그 써먹었던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광고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적용돼. 선택 한 번 잘못해가 인생이 꼬였다거나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 하나 잘못 들어가서 경력이나 내 커리어가 꼬이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허다해요.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거야. 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어디 좋은 데 들어갈 때가 아니면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 확실히 하게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님 다니는 곳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님은 자 자몽님, 님 현재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님은 일단 교대 근무 하면 안 돼. 교대 근무를 왜 하면 안 되는지는 자몽님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지금 일하는데 사람도 좋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누가 뭐 나한테 시비 건다거나 갈구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일을 사람과 같이 하지 기계랑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 나온 이유가 좋은 직장 가고도 나온 이유가 솔직히 일이 힘들어서 나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 힘든 건 사람이 버틴단 말이에요. 깡다고 있으면 버텨요. 보통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버티는 정도라면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때문에 있는 건 답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맞지거든요. 대부분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람 때문에 나와요, 사람 때문에. 사람만 괜찮으면 사람들 웬만큼 버팁니다. 젊은 친구들도. 이미 지금 그래도 별탈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 딱히 뭐 내한테 뭐 시비를 건다거나 뭐 나한테 뭐 인격적으로 뭐 오도가 난다느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몽님 지금 일한 회사는 님 신체적인 어떤 그런 좀 문제를 잘 이해해 주잖아요, 자몽님. 음. 장모님의 지금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준 회사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피떡님하고 그때 질문할 때 어떤 얘기 했냐면 20대 때는 아주 필요한 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내가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놓고 딱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만한 어떤 스펙과 재능이었고 내가 나를 붙어서 받아주는 받아줄 만한 기업이 안 보인다. 그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특별하게 사람 때문에 힘들다거나 회사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럼 답은 나왔네요. 있으면 돼요. 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마땅히 지금 취업 준비생들에 비해서 스펙이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지도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다. 왜 고졸이잖아요. 세 번째, 지금 마땅히 좋은 기업에 채용 공고 안 나온다. 붙어있는 상황도 아니다. 네 번째, 지금 일하는 곳이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쁜 곳이 아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 여기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몽님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리고 자몽님 아셔야 되는 게 자몽님이 지금 회사가 아니라 아예 취업 시장가 나오게 되면 사실 불리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리해. 왜냐? 이 남자들 세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진성이도 아시겠지만 일단 본인한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일단 본인은 군 면제자입니다. 군 면제가 지금 나이 때는 아직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21살이기 때문에 한 24살, 5살 나이 먹으면 이 군 면제자들이 받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핸디캡이 생각보다 커요. 왜냐? 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세계는 전부 다 남자들이 굴리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굴리고 대다수의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 회사의 대표, 그 밑에 직원들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요즘 빼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서류 같은데 내가 병적 기록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마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군면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문제로 군대를 막 못 갔다 하면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발목을.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이 군대하고 이 신체를 더 따집니다.
정말 좋은 기업에서 신체 검사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결격사항이 나오면 집에 보내버려요. 괜찮은 거 있어요. 더 엄격하게 봅니다. 만약에 뭐 내가 면접을 봤는데, 자네 군대 면접 받았는데 뭐 때문에 면접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면접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면제 그분들도 알거든. 면제 정도 나오려면 요즘에 얼마나 빡빡하고 좀 힘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왠지 내가 나오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는 생각보다 정말 차디 찹니다. 차디 차요. 정상적으로 사지 멀쩡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기회를 안 주는데 병역 의무를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이제 그런 기회까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내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물론 지금 뭐 나이어리기 때문에 뭐 타지 생활하기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자몽님 입장에서. 왜냐? 그 저번에 그 이상한 친구, 그 친구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자꾸 막 연락 오고 그런 거 피할 수 있잖아요. 직구제 다니면 계속 눈앞에 띄고 뭐 만나자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멀리 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 자몽님도 가족이 있지만요. 가족이 있지만 언제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부양을 책임지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님도 언젠간 부모님 품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아니면 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미리 홀로서기 하는 걸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회사에 남아있어라. 어차피 이제 임금도 올려줬잖아요. 임금도 올려줬으니까 20% 가까이 올려줬으니까 명분도 충분하고. 그리고 저런데 다니까 많이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조립, 대기업 계약직인데 단순 조립에 상여금 없이 2,700이라. 예. 말이 대기업이지 그건 대기업이 아니에요. 돈 적게 주는 만큼 뭐 인권적인 대우도 못 받을 겁니다. 어떤 직원으로서의 개념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 땜빵, 용역 아마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저 들어가면 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무시도 많이 받을 겁니다. 정직원들. 계약직 이하신 분들은 정규직하고 알게 모르게 약간 신분에 대한 차별이나 텃세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몽님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도전해보고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일단 지금 도전할 만한 시기도 아니고요. 뭐 좀 도전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도전을 하셔야지. 저렇게 뭔가 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가는 건 안 좋아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붙어 있을 걸.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뭐든지 뭐 100% 좋은 거 없어요. 어느 직장이든 간에. 내가 당시에는 좋은 선택을 해도 막상 선택을 하면 또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기회에 그냥 지금 회사에 쭉 이제 좀 제대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정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모님이.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인도 이제 사회를 좀 알아가고
나이가 차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부로 다가오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근데 내가 4년 수준 겪어보고 나이도 차고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하면 서서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마음 다 잡으시고 축하드리고 월급도 인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몽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회사 오래 다니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